펄을 이용한 생물정보학 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User Defined Function 또는 User Defined Subroutine 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같이 배웠던 것들은 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함수 또는 펄의 다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배울 내용들은 우리가 직접 함수나 서브루틴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있는데요. 들어가는 곳이 있고 무언가 나오는 곳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 개의 자료를 넘겨주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개의 자료를 이렇게 배열 형태로 넘겨줄 수가 있어요. 넘겨주면 여기에서 무언가가 처리가 된 다음에 결과값이 나갑니다. 물론 결과값도 한 개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개가 배열 형태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뭐 나가는 결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결과가 명백하게 있을 경우에 우리가 함수라고, 펄에서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가는 결과가 있을 경우 펑션, 그리고 나가는 결과가 없이 작동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서브루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함수나 서브루틴을 만들 때 sub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함수와 서브루틴을 define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볼 예제에는 A numbers라고 하는 곳에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배열을 7번 라인에 있는 것처럼 funcArraySum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값을 넘겨줍니다. 값을 넘겨주면 이 함수가 정의된 곳에 이 값들이 그대로 넘어가서 계산하고 난 그 계산 결과가 이 자리로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값들이 뭐 하나의 값이 될지 뭐 여러 개의 값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만들 때는 한 개의 값을 반환하도록 함수를 define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찌됐건 반환된 값들이 또는 반환된 값이 여기에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면 그 값을 지금 이 수식을 보시면, 이 라인을 보시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 변수를 fsum이라고 하는 변수를 새로 선언을 해서 반환된 값이 여기에 오게 되면 그 값을 이 변수에다가 어떻게 하라? 대입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되면 복잡한 처리 없이 우리가 이 배열에 들어있는 7개의 숫자를 여기에서 처리를 해주고 나서 그 값들만 받아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출력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이 코드들을 읽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지죠. 대신 이 부분들은 뒤쪽에다가, 아래쪽에다가 기능들을 define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개의 숫자가 들어있는 것을 이 함수에다가 전달해 주게 되는데요. 그 함수에서는 어떻게 저 숫자들을 이용을 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funcArraySum 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sub이라고 하고 한 칸 띄우고 함수 이름을 임의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편의상 이게 함수구나 라는 걸, 내가 만든 함수구나 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func라고 하는 접두사를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ArraySum이라고 하는 기능에 맞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즉 배열을 주면 내가 합계를 내서 되돌려 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줄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A 데이터라고 하는 배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냥 변수를 만든 거죠. 근데 거기에다 무엇을 대입했느냐? 골뱅이 언더바라고 하는 걸 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골뱅이 언더바에 있는 모든 내용이 A 데이터로 대입이 되는 거죠. 그럼 골뱅이 언더바는 무엇이냐? 골뱅이 언더바를 한 번도 여러분이 정의를 해본 적이 없죠.
그 얘기는 펄 내에 이미 내장되어 있는 배열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골뱅이 언더바라고 하는 거는 요 함수에 의존적으로 한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까 위에서 이렇게 인자를 넘겨줬죠. 7개의 값을 갖는 배열을 넘겨줬죠. 그러면 거기 요 가로와 가로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을 배열의 형태로 받아서 여기에다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러면 그 골뱅이 언더바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넘겨준 7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뱅이 언더바에 있는 모든 내용이 골뱅이 A 데이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뱅이 A 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fsum이라고 해서 변수를 만들어서 0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for each문을 써서 골뱅이 A 데이터라고 하는 배열로부터 하나씩 값을 받아서 fcoval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집어넣고 그 값을 fsum에다가 더해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표기법은 요거랑 동일한 표기법이에요. 이거는 fsum은 fsum 플러스 fcoval 이라고 하는 거랑 동일한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건 0이니까 첫 번째 값을 받아서 여기다 더하고 그만큼 더한 값을 다시 fsum에다 넣어라. 우리 예전에 봤었던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뒤에 있는 값들을 누적하라는 뜻이죠. 어디에다 누적하라는 거죠? fsum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계속해서 누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열에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해서 누적해서 합계를 구한 다음에 그 합계를 return, 반환을 해줍니다. 값을 한 개를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들이 여기에 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func array sum a numbers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합계가 된 숫자가 여기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이 변수에 대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배열은 이렇게 $샵 기호를 쓰면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 번호가 오고 거기다 플러스 1이 됐으니까 배열의 개수를 알 수 있고 이거는 여기서 구해진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한 다음에 변수에다 넣고 그 변수를 이렇게 사용도 할 수 있지만 출력하는 중에 곧바로 함수를 불러와서 결과값을 리턴 값을 곧바로 출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함수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함수는 funcmin 그리고 funcStandardDeviation stdv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이 둘 다 제가 직접 define을 아래쪽에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funcmin은 평균을 구하는 함수고 funcstdv는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겁니다. a numbers라고 되어 있는 7개의 값을 이 함수에다가 집어넣는 것이죠. 아래쪽에 가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a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 골뱅이 언더바를 그대로 대입해서 모든 7개의 값을 여기에 가져옵니다. 사실 여기다 대입해서 쓰지 않고 그냥 골뱅이 언더바를 여기다가 대신해서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데이터가 이쪽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변수명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바는 뭐죠? 총합을 구한 거죠. 그렇죠? 평균은 근데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총합에다가 개수를 나눠준 거죠. 그래서 개수 나눠준 거를 총합을 개수로 나눠서 그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럼 평균 값이 여기에 오겠죠. 그 값이 여기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funcstdv를 보겠습니다. 얘는 배열이 7개가 있고 그 앞에 숫자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8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배열이 이 함수로 넘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따로 넘어가고 이거 따로 넘어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가 통째로 8개의 엘러먼트를 갖는 배열이
형성이 되어서 그 8개 엘리먼트를 가진 배열이 함수로, 아래쪽 함수로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i 옵션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shif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이 shift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생략이 된 거예요. 현재 shift 뒤에는 골뱅이 언더바라는 것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골뱅이 언더바는 현재 0과 a 넘버스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부터 받은 8개의 엘리먼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hift를 하게 되면 shift의 특징은 첫 번째 엘리먼트를 가져와서 빼와서 배열에 나머지만 남겨놓고 이 값만 반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i 옵션이라고 하는 곳에는 0이 오고, 그렇죠? 골뱅이 언더바에는 뭐만 남습니까? 여기에 빠져나갔으니까 골뱅이 a 넘버스라고 되어 있는 7개 엘리먼트만 현재 골뱅이 언더바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것들은 여기에다 집어넣고, 자 보겠습니다. ICNT는 배열에 들어있는 개수고 FAVG는 평균을 담을 수 있는 변수예요. 평균은 아까 구했었죠? 이 함수를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디파인 할 때 다른 함수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A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평균 값이 오겠죠. 평균과 개수를 일단 가져온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면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집어넣을 변수를 만들어서 0을 일단 넣고요. 근데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합니까? 표준 편차는 자 x1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x1, x2 이렇게 있다라고 친다면 현재는 x7까지 있죠.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은 x바라고 표시를 하죠. 그러면 잠깐만요. 이걸 좀 지울게요. 평균은 x바라고 할 수가 있죠. x바라고 하는데 먼저 구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현재 엘리먼트에다가 평균을 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평균을 빼요. 이것도 평균을 빼고 평균을 뺍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등등등등등 해서 마지막도 이거의 제곱 한 것들을 다 합칩니다. 다 합쳐요.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해서 xi 빼기 x바 그리고 i는 1부터 어디까지? 7까지 요만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쵸? 요만큼이 됐는데 여기 제곱까지. 근데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전체 계산된 값을 개수로 나눕니다. 근데 이게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개수를 쓰고 샘플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우리가 흔히 n-1을 하죠. 그래서 이거나 이거인 걸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다시 여기를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값과 평균 값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계산된 값을 여기에다가 누적해서 더합니다. 그래서 누적해서 더한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sum of square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요만큼을 우리가 sum of square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SS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이제 어떤 걸, 이거 또는 이걸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옵션을 준 겁니다. 아까 0이었죠? I 옵션은 0이었죠?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값을 배열의 개수 7로 나누거나 그렇죠? 7로 나누는 거죠. 또는 여기 옵션이 2일 경우에는 n-1이 돼서 6으로 나누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sum of square를
7로 나누거나 6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뭘 합니까? 스퀘어 루트, 제곱근을 구하죠. 그래서 여기 이거 나누기 n 또는 n-1 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그게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계산된 값을 다시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개의 함수를 배웠고요. 이만큼을 가져다가 복사를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져다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과연 될까요? 자,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에러 메시지가 떴죠. 왜 그럴까요? func array sum이라고 하는 게 define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함수들을 가져와서 define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나오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아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할 때 옵션이 0인 경우와 1인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나눠주는 게 여기가 0인 경우가 있고 1인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n으로 나눌 것이냐 n-1로 나눌 것이냐는 이 옵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8개의 값을 넘긴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옵션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볼 내용은 배열을 반환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에 문자가 있습니다. 문자가 있는데 문자열이 있습니다. sec1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하나 만들었고 그 문자열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계산해서 반환받은 다음에 배열에다가 집어넣고 그 배열들의 내용들을 일일이 여기다가 0, 1, 2, 3번 방에 있는 값들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열을 통해서 이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자열을 보냈죠.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Shift를 통해서 값을 한 개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거는 골뱅이 언더바에서 달러 표시니까 골뱅이 언더바에서 0번 방에 있는 싱글 밸류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문자열이 그대로 가져와지는 거죠. 그렇죠? 아까 ATGC로 구성되어 있는 염기서열, 요 ATGC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염기서열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재밌게도 여기는 소문자예요. 끝에는. 그래서 그 염기서열 문자열을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UC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시켜서 대문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sDNAseek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정규식이 나오는데요. 현재 sDNAseek이라고 하는 문자열에 G는 문자열 중에서 G라고 되어 있는 건 G라고 되어 있는 한 글자를 G라고 되어 있는 다른 문자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를 G로 바꾸는 거예요. 뭐 동일한 걸로 바뀌니까 사실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요 TR을 사용해서 정규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G를 G로 바꿔라. 그리고 나서 원본이 바뀌는 거예요. 내용의 원본이 G가 G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실행을 하고 나면 얘가 하는 기능이 있어요. TR 처리를 하고 나서 도대체 G를 몇 번을 바꿨는지에 대한 결과값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C도 마찬가지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G가 몇 번 바뀌었는지 G 카운트, C 카운트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 염기서열의 전체 길이 중에 G와 C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퍼센트로 계산한 다음에 그 값을 IGC 컨텐츠의 변수에 대입을 해서 sprintf로 포매팅을 한 다음에 반환을 할 겁니다. 요 값,
값만 반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염기서열, 대문자로 바꾼 염기서열과 그 다음에 G의 개수, C의 개수, 그 다음에 염기서열의 길이, GC 컨텐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즉, 리턴을 어레이 형태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어레이 형태로 5개의 값이 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어레이에다 다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원래 서열과 바뀐 대문자로 바뀐 서열, 그리고 G의 개수, C의 개수, 길이, GC 컨텐츠들이 계산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요만큼만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함수가 디파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가져오겠습니다. 집어넣고요.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원래 염기서열과 대문자로 바꾼 염기서열, 그래서 G를 G로 바꾼 횟수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죠. 그리고 C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전체 길이는 몇 개입니까? 26개죠. 26개 중에 12개니까 46.15. 이걸 우리가 염기서열에서 GC 컨텐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해쉬를 이용해서 무언가 할 겁니다. 해쉬를 하나를 만들어서 비워두고요. 그 해쉬에다가 각각 이름과 이름을 키값으로 넣고 점수를 value로 넣어서 3개의 방을 만들어서 값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쉬 전체를 통으로 func increment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무언가가 처리가 된 다음에 반환이 된 거죠. 반환된 값을 다시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또 다른 해쉬 변수를 새롭게 만들어서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근데 해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쉬 어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쉬 어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해쉬에 있는 일반 어레이는 방마다 방마다 이름이 번호로 되어 있지만 해쉬는 어레이와 비슷하지만 방마다 이름이 따로 있죠.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키값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키와 밸류 형태로 되어 있는 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해쉬는 배열 형태로 변환이 쉽게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현재 해쉬라는 공간을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방이 3개를 만들어서 값을 넣었고 하나는 EBKIM, 하나는 GDGIN, 하나는 SJKIM 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거기에 값을 뭘 집어넣습니까? 90, 80, 85 넣었죠. 근데 해쉬는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넣어준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순서는 있는데 우리가 넣어준 순서대로 방이 배정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넣어주면 해쉬가 자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배열로 나타내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배열로 나타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H 스코어
hscore by name이라고 하는 해시를 배열로 표현을 하자면 이와 같은 6개의 엘리먼트를 지닌 배열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6개의 엘리먼트가 그대로 이 함수로 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6개의 엘리먼트를 가져와서 그대로 다시 해시에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키값과 밸류 값을 구분을 해서 해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값이라고 한다면 이 그림에서 요거가 현재 키값으로 사용이 되죠. 키값들을 하나씩 불러와서 그 키에 맞는 밸류가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 키에 맞는 밸류가 첫 번째, 만약에 여기에서 2비킴이 왔다라고 한다면 92라는 숫자가 여기에 90이라는 숫자가 오겠죠. 그래서 곱하기 1.05를 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2비킴이라고 하는 곳에 방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for each를 다 실행하고 나면 각 방마다 값을 1.05씩 곱한 값이 새롭게 대입이 돼서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죠. 그래서 증가된 내용들을 다시 리턴을 해주면 6개의 엘리먼트를 가진 배열 형태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6개의 엘리먼트가 여기에 오게 되는 거죠. 그게 다시 이 해시 변수에 대입이 돼서 오리지널 값은 요 해시 변수로부터 오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오는 거고 새롭게 만들어진 값은 여기 2라고 붙어 있는 새롭게 만들어진 해시 변수로부터 해당 키값에 대해서 값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원래 값과 바뀐 값, 그리고 원래 값, 바뀐 값, 원래 값, 바뀐 값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원래 90이었는데 1.05가 곱해져서 94.5로 바뀌었죠. 82, 84로, 85가 89.25로. 그래서 일괄적으로 무언가 수치를 바꿀 때 저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편하겠죠. 예를 들어서 홈쇼핑에서 가격을 전체적으로 5%씩 할인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user defined 펑션을 만들어 봤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뿐만 아니라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함수,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함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지닌 함수를 직접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써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읽기가 간편해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무슨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여기에다 들어간다면 굉장히 내용들이 복잡할 거예요. 그렇죠? 복잡한 내용들을 대신해서 간단히 한 줄로만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해석하는 건 굉장히 편안합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를 함수에다 던져주고 그 값들을 받아서 이것들을 여기서 쓰는구나 라고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복잡한 내용들은 뒤쪽으로 빼서 코드를 훨씬 더 간결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함수는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고 코드를 모듈화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반드시 함수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